공통점은 바로 음식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성규 씨는 환자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한다. 8년 전 직장암 진단을 받았던 그였기에 환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당장에 불편하니까 뭐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완치는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 직업적으로 환자가 오니까 저는 또 의사고 그러니까 이제 고쳐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환자를 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일단 병을 앓고 나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 많이 다른 점이죠, 옛날하고는. 암 진단 이후 달라진 것은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가짐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 요리는 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에 나온다는 김성규 씨. 재료를 고르는 눈썰미도 여느 주부 못지않다. 대개 보면 이제 이 껍질 색깔이 이렇게 좀 파란색이 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요. 예. 전복이 제가 조금 즐겨 먹는 게 단백질과 비타민 종류가 충분히 함유돼 있어서 저는 가끔 와서 이것을 사서 회로도 먹고 그다음에 죽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합니다. 44 한창 나이에 찾아온 암. 직장은 물론 임파선까지 암이 번진 상태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부터 김성규 씨는 그동안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좋아하던 술도 끊었고 운동도 다시 시작했다. 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요리에 취미를 붙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식이 조절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맡기면 개인적으로 수동적으로 되기 쉬우니까 내가 내 병의 주치의다 그런 심정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정성스러워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주체적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병을 내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음식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만드는 게 더 이 병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쉬운 거죠. 그냥 배고픔을 단순히 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처럼 김성규 씨 역시 항암 치료 과정에서 식욕부진으로 고생을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체력을 유지해야 치료도 받을 수 있었다. 요리법을 공부하고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은 맛있고 즐겁게 먹기 위한 그만의 생존 전략이었다. 덕분에 그는 수술 후 3년 만에 암에 걸리기 전과 다름없는 체력을 회복했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될 수 있으면 어떤 약으로 먹는 것보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음식을 일단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제철 음식, 그 계절에 나오는 음식을 될 수 있으면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음식이 이제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이나 마찬가지인데 기름도 좋은 기름을 써야 되듯이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이라는 게 무슨 비싼 음식이 아니고 어떤 공해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두 병 중에 잘 먹는다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다. 6년 전 53살 나이로 대장암을 얻은 이돈희 씨.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그에겐 큰 충격이었다.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외아들인데 참 불효가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 앞에 간다는 게 참 불효인데 참 노부모 모시고 있고 또 외아들의 참 아내까지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참 이 암으로 만약에 참 사망한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갖고 있을 것이며 참 남편 없는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아내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득했습니다. 남편이 암을 진단받은 후 아내의 손은 더 바빠졌다. 고지방 식사가 대장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서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다. 하지만 암 치료 중에는 남편의 체력 유지를 위해 생선과 고기도 수시로 밥상에 올렸다. 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꼭 식사는 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저희 아버님 때도 그렇지만은 항암제 맞을 때도 못 먹는 사람은 못 견디더라고요.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에 식성도 좋았지만은 아무거나 해준다 잘 먹는데 평소에 안 먹던 거 위주로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짜증을 내면은 그 짜증이 왜 나나 그걸 잘 알아가지고 항암제 맞을 동안만은 최선을 다해서 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덕분에 이돈희 씨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다. 아내의 정성과 먹어야 산다는 의지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암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다. 암으로 인한 통증, 구토, 식욕부진. 뉴욕 의대의 전호근 교수는 그중 식욕부진을 암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암은 정상세포에 비해서 빨리 성장과 번식을 하는 관계로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분에 대해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결국은 더 감소하게 되고, 암 환자는 감소하게 되고, 쉽게 감소하게 되고, 식욕부진도 잘 오게 되는 겁니다. 체내에 침투한 발암물질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죽지 않고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로 바뀐다. 암세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주변의 정상세포는 굶어 죽게 된다. 정상세포가 죽어가는 암 환자들은 결국 식욕부진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폐암과 위암의 경우 영양실조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암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중 20%는 영양실조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암 환자에서 오는 영양실조는 사실 비타민 부족이나 전해질 부족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암 환자의 영양실조는 칼로리 부족입니다. 칼로리와 단백질의 부족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네. 육식도 좋고, 예. 그러니까 하이 칼로리 다이어트는 뭐든지 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조리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2003년) 세계 바디빌딩 선수권 대회 우승은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중년 주부에게 돌아갔다. 52살의 사토 요시에 씨. 당시 위암 말기 환자였던 요시에 씨는 복부에 선명한 수술 자국을 새긴 채 대회에 나와 당당히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걸을 수는 있는데 달릴 때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보려고 해도 달릴 수가 없었죠.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 싶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가벼운 운동은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보디빌딩을 시작했어요. 1990년 위암